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이 CQRS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QRS는 이 명령과 조회의 책임을 분리하는 설계 패턴인데요. 특히 이 MSA 아키텍처 환경에서 이 조회가 복잡해질 때 더욱 필요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MSA는 DB가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 여러 서비스에 걸친 이 복잡한 데이터 조회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우리 실제 MSA를 하는 실무에서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죠. 자, MSA 아키텍처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과 배송, 리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합치려면 조인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조인이 불가하죠. DB가 쪼개져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이 API로 3번 호출해서 메모리에서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UI에 어떤 복잡한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문명, 배송 상태, 리뷰 여부를 최신 순으로 정렬하고 페이징하게 해주세요. 자, MSA에서 이런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죠. 이때 유용한 설계 패턴이 CQRS입니다. CQRS의 단어를 하나씩 보시죠. C는 커맨드입니다. 즉 명령, 쓰기라는 의미고요. 데이터를 생성, 수정, 삭제하는, 즉 상태를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CRUD에 해당하고요. Q는 조회, 읽기입니다.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 즉 리드만 하는 거죠. 그리고 R은 responsibility입니다. 이 책임, 두 개의 책임을 의미하고요. S는 segregation, 즉 분리입니다. 그래서 CQRS는 이 커맨드와 쿼리의 책임을 분리하는 어떤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명령과 조회의 책임을 어떤 분리한다는 관점에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의 사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서는 책을 입고하고 분류하고 규칙을 지켜서 책을 입고해야 합니다. 조금 느려도 되죠. 중요한 건 데이터의 정합성과 무결성이죠. 반면에 어떤 검색 전용 PC는 제일 중요한 게 빠르게 조회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목적이 다른 두 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나의 시스템에 억지로 묶으려고 하면 그 비효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CQRS의 이 아키텍처 흐름을 보시죠. 명령, 즉 쓰기 API는 쓰기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읽기 API는 어떤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가죠. 즉 이렇게 역할별로 쓰기와 읽기의 DB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동기화는 이벤트 소싱을 통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 Q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쓰기 DB와 읽기 DB 간 동기화가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CDC 혹은 이벤트를 쓸 수 있습니다. CDC는 Change Data Capture의 약자로 DB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동기화를 처리합니다. 즉 코드 수정 없이 정밀한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이벤트 기반은 쓰기 DB에 저장이 성공하면 직접 어떤 카프카 같은 Q로 메시지를 보내면 읽기로 동기화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동기화 핵심은 유실 없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유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아웃박스 같은 패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CQRS가 곧 이벤트 소싱은 아닙니다. CQRS는 읽기와 쓰기의 모델을 분리하는 어떤 구조적 패턴을 말합니다. 즉 목적별로 DB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벤트 소싱은 이렇게 나눠진 쓰기와 읽기 DB의 어떤 동기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따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CQRS를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모든 데이터를 이벤트 기반으로 구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최종 일관성입니다. 대규모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된 환경에서는 항상 회자되는 게 이 최종 일관성이죠.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쓰기 DB에 업데이트 되고 난 뒤에 읽기 DB에 반영되기까지 어떤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허용되는 차이라는 거죠. 꼭 RDB처럼 아주 강한 일관성, 모든 상황에서 항상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게 모든 비즈니스 도메인의 요구사항은 아닐 거란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Q를 둬서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결제나 재고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일관성이 보장돼야 되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서비스는 약간의 어떤 시차는 허용하니까 최종 일관성으로 설계하면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이트 모델과 리드 모델의 어떤 코드 차이인데요. 라이트 모델은 이렇게 RDB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정확한 엔티티로 구현하고, 리드 모델은 어떤 NoSQL, JSON 형태로 미리 UI에서 필요한, 조회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반정교화된 형태로 다 미리 만들어 두는 형태가 많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쓰기와 읽기. 한번 멈춰서 읽어보세요. 자, 실무에 CQR에서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도입을 무조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비추천하는 경우는 단순한 CRUD 서비스이거나 어떤 앞서 말씀드렸죠. 그 데이터의 정합성, 결제나 뭐 재고 관리 같이 데이터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CQRS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인프라 운영 리소스, 그 팀 규모가 작으면 또 이걸 쓰면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도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경우는 이 복잡한 다중 도메인을 조회해서 메인에서 엄청난 조합의 어떤 UI를 보여줘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랑 그리고 쓰기보다 읽기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고성능 검색 엔진을 연동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엘라스서치 같은 거 있죠. 자, 앞서 면접의 답변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CQR에서는 명령과 조회 책임을 분리해서 MSA 파편화된 DB 환경에서 발생하는 조인 불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패턴입니다. 물론 CQR에서가 MSA 전용은 아니죠. 다만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쓰기 모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무결성을 지키고, 읽기 모델은 NoSQL에 반정교화된 상태로 미리 저장해둬서 조회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쓰기 DB와 읽기 DB에 동기화는 어떤 이벤트 소싱을 통해서 최종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후속 질문에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이 사용자가 방금 주문했는데 그게 바로 리스트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동기화 문제죠. 두 번째, 이벤트 유실 시 복구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싱을 꼭 써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런 질문에 답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모으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면 이 아키텍처의 어떤 옵션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